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2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제가 숫자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자가요 6개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올해 2월 22일 그때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2월 22일도 이자가 3개가 들어가는 총 2022년에서 총 6개가 들어갔는데 오늘도 2022년 12월 20일 네, 오늘 밤 22시 22분 22초를 2월 22일 날도 그때 캡처를 제가 해놨었는데 이자가 도대체 그러면 몇 개 들어갑니까? 6개에다가 22시 22분 22초 하면 또 6개 총 12개의 숫자가 나중에 밤 22시니까 10시다 그죠? 22분 뭐 그런 숫자가 오늘 들어가는 날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2년 전에 동학개미에 스승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웜의 심박도 하고 저희 회사 아침에 미국 시장 분석하는 것도 공유하고 여러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많은 뭐 맞든 틀리든 그나마 이제 전문가로서 시장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말씀드리고 뭐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리는 것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집 가훈이 그거잖아요. 어머니가 써주신 설레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보배가 들어온다. 그런데 어떤 보배가 돌아올까? 라고 했었는데 작년 올해까지 수많은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제가 뭐 평소에는 만나 뵙기 힘든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연으로 저한테 보답을 해주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반가운 이메일이 하나 회사로 왔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1985년도에 내성중학교를 다닌 게 맞냐? 그렇게 이메일이 오셔서 네 맞습니다. 저는 친구인 줄 알고 답변을 보냈더니 그때 당시에 1학년까지 담임하다가 인천으로 전금 가셨다고 담임 선생님 하셨던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답변을 해 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답신이 왔는데요. 첫 부임으로 남자 학교를 가서 와일드한 남학생들 사이에서 기싸움 하느라 꽤 힘들었지만 그때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반장 부반장을 했다고 기억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째서 기억이 났는지 특별히 말썽 피우는 학생도 아니었는데 얼굴이 하얗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좀 순하고 착했던 걸로 전근을 온 후에도 편지도 받았는데 세입군 편지 속에 선생님 이 못난 제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보고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제가 고1 때 이제 반장이 돼서 고1, 2, 3학년 내내 반장하긴 했었는데 그때 아마 이 담임 선생님한테 또 편지를 보냈었나 봅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인천에서 10여 년 더 근무하다가 학교는 그만두고 지금은 서울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아마 마주쳐도 못 알아볼 것. 그렇게 아무튼 궁금증도 풀리고 많이 반가워요. 앞으로도 하는 일이 더욱 잘 되길 바라며 바쁜데 전화 준다고 해서 말만 들어도 고맙고 이런 답신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중3 때 제가 좋아했던 담임 선생님 생물 선생님이라서 그때 이제 막 이 답신을 보니까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때 아침마다 그때 제가 부반장을 했던지 아침마다 이제 생물 퀴즈를 칠판에다가 적어놔서 우리 반
하고들이 그걸 풀 수 있게끔 하라 하셔서 제가 항상 퇴교하기 전에 그 생물 책을 보면서 어떤 걸 또 퀴즈로 낼까 그러면서 막 칠판에다가 판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인지 한 달, 두 달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생물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생물 점수가 꽤 잘 나왔다. 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참 그 새로운 인연으로 보상을 또 해주셨지만 예전에 잊혀졌던 이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맺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제가 마음이 좀 뿌듯하고 예, 보람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문제 그리고 테슬라 머스크 관련된 이런 얘기들 쭉 있습니다. 먼저 첫 기사는 요거 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 그저께쯤 요즘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나 진짜 떨어졌나 봤더니 올 초에 28억 하던 아파트가 18억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 부채가 워낙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빠질 때 확 빠지고 부동산 시장도 과거와 달리 과거에 천천히 이제 좀 빠졌다면 이번에는 그냥 가격 조정이 불과 뭐 1년도 안 돼서 크게 일어난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이제 대책이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책이 여러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대책이 빠르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문정부 규제 3종 세트를 폐기를 하고 양도취득세를 낮추고 주담대를 허용을 해서 부동산 연착륙 총력자 조세 부담 대폭 완화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가 21일 어제네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네요. 1년 한시적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기로 했다는데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서울과 수도권 일부라고 하네요. 조정지역에서 원천 금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인정 비율 LTV 30% 한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풀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고요. 우선 취득세는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 8%를 폐지해서 기본세율 1에서 3%를 적용하게 됐다. 요럴 가능성이 있다고 며칠 전에 이제 신문기사에서 한번 읽어드렸는데 4주택자 이상, 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과 법인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출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을 하고 내년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아파트 임대 사업자 제도는 부활하기로 했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10년간 장기 임대할 때만 임대 등록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하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네. 근데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반드시 해야 되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내후년까지 뭐 조금 부동산 시장은 집은 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늘 얘기했던 게 2016년, 17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었고 8년만 더 하더라도 2016년에서 8년 다음에 2024년이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임대사업자 물량이 뭐 150만 채가 2024년이면 풀린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이렇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면 그 150만 채가 나와야 되는 게 다시 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물량은 좀 줄어들겠네요 보니까. 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장 안정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이 부담이 전가된다 하면서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던 사람들은 다주택자 중과가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을 하셨답니다. 기재부는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3에서 4%를 내년에 한해 10%로 올리기로 했고요.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다주택자 규제를 풀기로 한 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인데 올 들어서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그렇네요. 요 문제가 있군요. 가계부채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통 이제 집값이 15억 하면 새 아파트는 전세율이 한 80%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세가 12억인데 집값이 15억이 10억, 최근에 뭐 7억. 지난주에 이제 제가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센터장하고 식사합시다 할 때 보니까 어디 지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만약 집값이 이제 전세가 12억보다도 훨씬 밑으로 뭐 9억이 됐다. 그러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나 봅니다. 예. 하지만 고금리의 각종 세제 대출 규제로 주택 매입 수요는 지금 급감한 상태인데 정부는 규제를 일부 풀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 게 세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세를 되돌린 조치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당초 45%였던 1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을 지난해 6월 달에 77%로 32%포인트 높였다. 기재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과도하게 높인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1년 안에 집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77% 세금을 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취득세 뭐 따져보면 복비 주고 남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요 조치 때문에 오히려 뭐 매물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기재부는 내년 7월께 발표할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2024년부터 완화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네, 기재부는 내년 7월께 발표할 2024년부터 적용한단 말이죠. 내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는 1년 연장을 했고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의 30%포인트를 더 물리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10%포인트였던 중과세율은
이후 20%포인트, 30%포인트로 계속 높아졌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까지 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게 아까 이제 위에서 쭉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을 해 놓은 거네요. 예. 아무튼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니까 그때도 한참 핫할 때는 그때 뭐 24번 나왔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와도 그 멈추지 않습니다. 이 떨어질 때도 이 정도 조치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멈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보면 집을 사서 5년 동안 보유했을 때 5년 동안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조치가 이제 99년도에도 있었고 2012, 13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까지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장회사 M&A 하려면 개미 지분도 사야 한다. 요 참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장회사 M&A 때 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인수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온 국내 M&A 관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제가 이 얘기 정말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죠? 이 소액주주 가치와 대주주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M&A 할 때 대주주 지분만 그 2배 경영권 프리미엄 주고 팔고 소액주주들은 그냥 너네는 주주가 아니다. 똑같은 의결권 가지고 있어도 너네가 뭔 주주냐, 뭔 주인이냐 이런 거였잖아요. 주요 국가별 M&A 관련 공개 매수 제도에 대해서 아주 그림을 잘 그려놨네 보니까 한국은 25% 이상 취득 적용 요건이고요. 매수 대상은 최소 50% 플러스 한 주. 미국은 아예 미도입이고요. 일본은 3분의 1 초과를 취득해야 되고 3분의 2 초과 취득 3분의 1 초과 취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공개 매수로 취득해야 되고 잔여 주식 전체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예. 그냥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에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를 했네요. 예, 이에 따르면 이제 상장사 경영권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서 최대 주주가 됐을 때 해당 매수인은 경영권 지분과 함께 소액주주 지분도 추가 매입을 해서 총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해야 하고요. 공개 매수 가격은 대주주의 지분 매입 가격과 동일해야 한다.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면 안분 비례 방식으로 매수 물량을 할당을 하고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이 50%에 미달해도 매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25% 대주주 물량을 뭐 30%로 합시다. 30% 대주주 물량을 떠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도 같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10%밖에 안 응해가지고 40%만 해도 괜찮다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 주주들이 다 나머지 한 50% 주주들이 내 것도 사주세요 하면 아마 그 50%에서
20%만 더 사면 되니까 총 10주를 신청한 사람한테 거는 4주씩 사주는 식으로 아마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홍콩 등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두고 M&A 때 소액주주에게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기회를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7년 1월 의무 공개 매수제를 도입했지만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98년 2월 달에 폐지를 했네요. 금융위는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요것도 24년부터 시행을 하면 내년에 M&A가 조금 활발해질 수도 있겠네요. 소액주주 지분까지 사야 되는 24년이 되기 전에 미리 경영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빨리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간 국내 M&A 시장에서 대주주들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왔고요. 2016년에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인수하면서 지배주주는 주당 23,182원에 매각을 했지만 소액주주에겐 주당 6,737원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도 지배주주에게는 16,518원을 지급했지만 소액주주는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7,999원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줬네요. 지난해 그 IMM 프라이빗 에코티가 한샘의 경영권 인수할 때도 그랬고요. 이때 당시에 지분 27%를 주당 22만원에 사들였는데 M&A 발표 전날 종가가 11만 7,500원이라서 2배 가까운 금액을 줬죠. 그리고 경영권 교체 후 주가는 급락했고 최근에 4만원대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경영권 거래를 통해 최대 주주만 배를 불렸다는 소액주주의 불만이 나온 배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회의 역할과 발달한 소송 제도 등을 통해서 M&A 때 소액주주가 보호받는다는 평가고요. 제도가 강제되지 않음에도 경영권 거래를 할 때 자발적으로 매수자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100%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회사인 하만을 인수할 때도 지분 100%를 다 사들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에는 일부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매수 비율이 50% 플러스 한 주에 그친 것이 해외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 미만의 경영권 지분 거래를 통해 제도를 우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 이상 살 때는 50% 플러스 1%를 사라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분율이 뭐 15%, 12%, 21% 요렇게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20%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성장사들 사이에선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과 우호적 경영권 거래 등이 위축되면서 M&A 시장의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의무 공개 매수 비율을 50% 플러스 한 주로 정한 것은 국내 M&A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도가 안착되면 지분 인수 비율을 높일지 살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은 일일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 하냐면 소액주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소액주주들이 연대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소송을 하고 그러면 집니다. 지니까 그 막대한 소송 비용 생각을 하면 그냥 100% 인수를 해버리는데 우리나라 사례에서 이게 법에는 애매하게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법대로 이제 판결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금융위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건데, 그냥 소송을 하면 지게끔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게 이제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소송을 누가 해야 되냐면요, 기관 투자가가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요런 얘기를 제가 방송 가서 하면 다 이제 좀 편집이 돼가지고 방송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방송사들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서 이렇게 대주주만 챙기고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제가 국민연금이 왜 소송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게 우리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그죠? 우리 노후자금이잖아요. 이게 뻔히 이제 국민연금도 소액주주처럼 다 이래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그 수많은 인력들이,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국민연금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서줘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잖아요. 해결을 하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맨날 뭐 PBR 0.8에서 1.2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1에서 한 1.5, 1.2에서 한 1.7, 거의 지수가 정말 요 부분만 해소가 돼도 지수가 아마 3,500에서 4,000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뭐 2048년도에 뭐 고갈이 되니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분이 한 160조 있으면 이 160조가 바로 더블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목소리를 또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 M&A 건도 이렇게 금융위에서 나서서 이런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드신 것처럼 또 언젠가는 그 부분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비슷한 같은 맥락인데요. 인수자금 부담 늘어서 M&A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 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불가피 수가 있는데, 그 앨런 머스크도 트위터 100% 인수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려면 100%다 인수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하려면. 그게 이제 오히려 맞는 거고요. 인수합병 M&A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과 PF들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인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져서 가뜩이나 쪼그라든 M&A 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제도가 정착이 되면 국내 M&A 시장의 투자 전략이 다변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 관계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의 영향이 기업보다 PEF에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기업은 인수한 기업을 재매각해서 차익을 얻기보다 사업적 시너지를 내려는 목적으로 M&A에 나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지분을 더 확보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M&A 대금을 연기금 등 외부 출자자 LP로부터 조달하는 PF들은 소액주주 지분까지 떠안게 되면서 인수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현재도 국내외 금리 인상 여파로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 조달 자금 규모까지 커지면 M&A 시장이 정체될 것이란 우려다. 국내 한 대형 PF 대표는 상장사의 50% 미만 지분을 투자한 후 고점에 물려있는 PF에게는 대형 악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 지금 방금 내용이 뭐 얼마 전에 롯데케미칼이 일진몰을 인수한 거는 사업적 시너지를 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사모펀드, 뭐 IMM 같은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회사 자금을 인력을 사용하는 걸 효율성을 이제 높여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을 다시 대파는 건데 이렇게 대팔 때 사야 되는 사람이 100%를 다 50% 이상을 이래 사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면서 이 PF들이 다시 기업을 지금 사놓고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팔 때 못 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과 함께 상장 폐지 요건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상법상 대주주가 95%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나머지 5%의 주주의 동의 없이도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스퀴즈 아웃 조항을 두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5%의 범위가 좁아 일부 주주가 알박기에 나서면 상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를 일본처럼 90% 수준으로 완화해야 공개 매수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말은 되네요. 뭐 2.5% 아니면 뭐 3% 이상 들고 있는 주주 2명이 6%를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95% 지분이 확보가 안 되게끔 아무리 사도 94%니까요. 그러면 이걸 다 취득을 해서 상장 폐지해서 비상장 회사로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인수자 입장에서는 이 알박기 5% 때문에 6%, 7%, 8% 때문에 이 M&A가 실패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좋게 개선했었더라면 하는 그 얘기를 여기 해놓고 있네요. 그 다음 기사는 루마니아에서도 K방산 잭팟이 터지나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제 딱 300일 됐더라고요. 전쟁이 터진 지.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뭐 태조 이방원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또 뭐 확 빠졌다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방산이 이게 천천히 뭐 한 2, 3년 계속 지속될 거인데 우리가 이게 팔로우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 추가적으로 뭔가 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 루마니아 내각 강요가 대거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방한 기간에 지금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면담을 하고 국내 방산업체 사업장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폴란드에 이어서 대규모 무기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니콜라에 치우크 루마니아 총리가 이날부터 21일부터 23일까지 내일까지네요.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루마니아 하원 의장과 국영 원자력 에너지 기업 뉴클리어 일렉트리카 사장도 함께 한국에 왔고요. 이에 따라서 방위산업, 원전 수출, 세계 박람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논의될 전망인데 특히 안젤 틀브르 국방부 장관은 방한 기간에 이종섭 장관을 만나서 양국 군사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에도 지상 무기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에서 만나가지고 의향서에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번 만남에서는 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온 마르첼 치올라쿠 하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은 22일 오늘 경남 창원시의 현대 롯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도 찾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루마니아가 내년 노후화된 자국 전차의 교체 사업을 준비하면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 일행단은 방한 중에 삼성물산 건설 부문 대표를 만나서 루마니아에서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논의도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 주가 반토막 나자 머스크 트위터 CEO를 찾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아주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재작년에 테슬라가 1조 달러 가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서 테슬라를 3분의 1을 690불 이상해서 저희가 이제 팔았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테슬라를 찬양하는 여러 이제 유튜브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었는데 지금 요즘 그 유튜브들 뭐라고 하나 해서 제가 최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난주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여기서는 좀 뭐 손절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서는 비중을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뭐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밸류에이션의 개념이 없이 그냥 시장의 분위기만 쫓아서 매매하면요 필패입니다. 필패.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광고주 이탈 등 악재가 이어져서 테슬라 경영 소홀 비판 의식에서 적임자 찾으며 물러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CEO 자리 유지 여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지 사흘 만이다. 트위터 경영을 맡으면서 테슬라, 스페이스 X 등 그가 CEO를 맡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서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를 맡을 만큼 충분히 멍청한 사람을 발견을 하면 당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면서 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팀만 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트위터에다가 얘기를 하면서도 참 트위터 CEO 자리를 맡을 만큼 충분히 멍청한 사람 참 말투에서부터도 그죠. 이 같은 입장은 18일 머스크가 직접 올린 설문조사에 대한 답이다. 그는 자신이 트위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투표를 진행했고 57.5%가 사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머스크는 지난 10월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파라그 아그라왈 CEO를 경질하고 트위터를 이끌어왔는데 벌써 2달 됐네요. 그는 인수자금 440억 달러 중 약 130억 달러를 트위터가 대출받는 차입 매수 LBO 방식으로 조달을 했고요. 이 때문에 트위터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자 규모만 연간 10억에서 12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인수 직후에 트위터 직원 수천 명을 해고했고요. 이들은 부당 해고 등을 이유로 회사를 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직원들도 지금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하고요. 트위터를 사유한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고요. CNN 등 언론사 기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인데요. 폭스바겐과 GM 등 주요 광고주는 콘텐츠 검열 완화를 우려하면서 광고를 중단해버리고 트위터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테슬라에도 빨간불이 켜졌고요. 트위터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보유한 주식을 거의 뭐 한 45조 정도, 4조 5천억 정도 팔았죠. 예, 2,200만 주 팔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위터 경영에다가 신경을 쓰느라 테슬라에 소홀하다는 비판까지 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40%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3월 그리고 6월 시장이 바닥치고 올라갈 때마다 테슬라와 애플이 항상 대장주였는데 왜 최근 2달 동안에는 S&P 500이 3,500을 찍고 4,000 가까이 올 동안 테슬라는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내려갈까? 다 이 트위터 인수 때문인 거죠.
예, 이 부분이 좀 보면 안타깝죠. 빌 게이츠가 그때 테슬라 그 공매도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빌 게이츠 MS 창업자도 머스크의 트위터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는 머스크의 충동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이 사회의 분열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폭동의 조장을 막고 백신과 마스크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하는데 머스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객관적인 조치 대신 즉흥적인 조치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등은 일부 기술기업 경영진 사이에서 머스크식 리더십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기술기업들이 그간 인재 확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과잉 복지를 제공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은 머스크를 복지가 넘쳐나는 실리콘밸리 노동 문화를 바꿀 구루로 여기고 있다면서 최근 기술 기업들이 연이어 인력 감축에 들어가면서 이런 경영 혁명이 시작될 수 있는 토양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머스크가 이제 그 재택근무하는 직원들 다 돌아와라. 안 그러면 자리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이런 걸 해주면서 너무 이제 복지가 넘쳐나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또 바꾸는 그런 또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예, 아무튼 트위트에 대한 노이즈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가 우리 사학개미분들 1등 종목이고요. 지금은 충분히 싼 가격은 맞습니다. 예, 싼 가격은 맞기 때문에 이 트위트에 대한 노이즈 요 부분만 해소가 되면 주가는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